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의 장명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안전한 중환자 재활입니다. 중환자에게 중환자 재활은 환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지만 중환자 특성상 생길 수 있는 여러 불안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해야만 중환자 재활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사고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중환자 재활을 처음 시작할 때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설문조사에서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도 중환자 재활 프로그램의 주요 장벽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중환자 재활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습니다. 중환자 재활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로는 낙상, 기관 내 튜브 발관, 혈관 내 카테터의 제거 또는 기능장애, 그리고 각종 카테터 및 튜브 제거, 그리고 심정지, 혈력학적 변화, 산소 포화도 저하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들은 중환자실의 일반적인 치료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빈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들의 임상적 중요성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재활 치료 단계 및 환자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안전사고의 빈도를 보고한 바에 따르면 중환자 재활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빈도는 채 1%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 또한 환자의 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숙련된 의료진의 참여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단계에 따라서 안전사고 빈도에 대한 보고를 보았을 때 주로 시팅 과정에서 혈력학적 변화가 가장 빈도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앉는 자세를 시행할 때 환자의 심혈관계 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즉, 환자분들을 치료 계획을 하실 때 운동 단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기준 및 안전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기준, 세이프티 크라이테리아는 조기 재활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환자의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등의 임상적 지표가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의 시작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의 중단이 되는 임상적 지표가 되며, 이러한 기준 지표들은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 현재 상태, 목표 활동량에 따라서 조절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기준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춰 조절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2018년도 페디스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표입니다. 많은 중환자실에서 참고하는 자료이니 한번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페디스 가이드라인보다 앞서 발표된 중환자 재활 중 기계환기 환자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고려사항을 4가지 범주로 요약을 해서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경계,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분류를 하였고, 각 사항에 맞춰 침상 안과 침상 밖 활동의 운동을 이제 어떻게 제한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해둔 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 밖 활동은 침대에 걸터 앉는 댕글링 엑서사이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호등 시스템을 사용을 하였는데 그 각각의 기준을 보시면 초록색 신호는 환자 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낮아서 환자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말하며, 노란색 신호등은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중간 정도 수준이며 다학제 팀원 간의 추가적인 논의 후 중환자 재활을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신호등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한 운동을 제한을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각 표가 나올 텐데 각 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이 빨간 신호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흡기계 고려사항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엔도트라키알 튜브가 되겠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ETT 튜브의 경우에는 큰 제한 없이 침상 내 운동이나 침상 밖 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환자의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 90%가 되지 않는다면 침상 밖 운동을 제한을 하는 것이 좋고, 프론 포지션 같은 경우는 ARDS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모든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혈관계 주의사항입니다. 혈압이 너무 올라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침상 내 운동이든 침상 밖 운동이든 모두 제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혈압이 저하된 경우라면 환자가 목표 혈압에 미치지 못했거나 목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량의 승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침상 밖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분이 브라디카디아가 있고 이 브라디카디아가 약물 치료나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모든 운동을 제한을 해야 되겠고, 환자분이 180회 이상의 빈맥을 보이고 있는 경우라면 침상 밖 활동을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만약에 대퇴부를 통해서 에크모나 인트라에올틱 발륨 펌프 등의 카테터가 거치된 경우라면 침상 밖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페모랄 카테터 같은 경우는 힙 플렉션을 가능한 30도 이내에서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분이 최근 카디악 이스케미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또는 카디악 이스케미아가 진단된 환자 역시 침상 밖 운동을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계 고려 사항입니다. 라스 환자의 진정, 각성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단계가 재활 치료를 하기에 적절하며 이를 벗어나는 환자에서는 침상 밖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선망이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협조가 가능하다면 환자가 협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상 내든 침상 밖에서 운동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두개 외상 환자에서는 환자가 두개 내압이 증가된 경우 이 두개 내압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상 내든 침상 밖 운동을 모두 제한을 하는 것이 좋고요. 환자가 만약에 크레니액토미 시행한 경우에 침상 밖 운동을 해야 된다면 환자분을 적절한 헬멧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만약에 룸바 드레인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 침상 내에서만 운동을 하도록 하고, 환자분이 척추 골절이 있는 경우 환자분들이 진단이나 수술적 치료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라면 가능한 플랫 포지션에서 운동은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두개 손상 등으로 인하여 환자분이 경련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경련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타 고려 사항입니다. 환자분이 이제 골절 환자의 경우 불안전성 골절에 있는 환자에서는 치료 전에는 운동을 제한을 하고 수술 이후에는 적절한 보조기를 착용하고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환자분이 이제 흉부나 복부에 열린 상처를 유지하는 환자라면 가능한 침상 밖 활동을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외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출혈이 진행 중인 환자라면 이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측표를 보시면 이제 그 외 여러 가지 카테터나 드레인 등에 대해 염려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전처치 후에 안전하게 중환자 재활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선 기준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 상태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의사소통판 같은 도구를 환자 옆에 비치하여 환자의 상태를 팀원 간에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 기준에 따라서 재활 치료 중에 활력 징후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치료를 바로 중단하게 되면 재활 치료를 실제로 충분히 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의 활력 징후가 불완전한 상황에는 치료를 잠시 중단을 하고 활력 징후의 회복을 기다렸다가 회복 상태에 맞춰 환자가 이제 기존에 계획했던 세션을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환자 상태에 맞춰 단계를 낮춰 세션을 진행하든지, 환자가 이제 기다리더라도 활력 징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재활 치료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능한 중환자실에서 환자분들이 충분한 재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환자실 침대에 관련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환자실 침대가 간혹 아직 에어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에어 매트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환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는 치료를 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특히 근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면 시팅 밸런스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트리스에 공기를 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으며, 에어 매트리스의 공기의 압력이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하여 환자의 피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이제 호흡 재활을 위해서 좌우 체위 변경이나 두드리기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 전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환자분들이 중환자실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자 모양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슈파인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시팅 포지션에 갈 때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환자라면 복대나 압박 스타킹 등의 사용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자의 이제 시크리션 제거를 위해서 간혹 텔렌델렌버그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세를 시행하였을 때 환자가 호흡곤란이나 두개 내압이 증가하는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위장관 내용물이 역류나 흡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텔렌델렌버그 자세 전에는 경관 시기를 중단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하는 30도 두위 거상은 비교적 안전한 자세로 알고 있지만은, 만약에 환자가 입원 중에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0도 플랫 포지션으로 만든 이후에 평가를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안전 기준들을 확인했으면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 전 간단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운동 기능 상태나 치료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당일의 운동 목표를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카테터들과 수술 이후에 유치된 각종 배액관들이 치료 중에 발간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관 내 객담이나 구강 내 분비물들이 환자분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흡인으로 인한 산소 포화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석션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치료 중인 환자라면 석킨 내 수분을 제거하여 치료 중 발생하는 아스피레이션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움직임을 하기 전에는 배변 유무를 확인하고 기저귀를 착용을 하고 소변백을 비우는 것이 좋겠으며, 환자의 환희를 입히고 환자가 만약에 스탠딩 이상의 활동이 가능하다면 신발을 신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기 중환자 재활은 안전하며 실현 가능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중환자 재활 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 기준 및 안전 고려 사항은 각 중환자실별로 다학제적 팀 회의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기 고동의 시작과 중단은 반드시 이렇게 마련된 안전 기준과 안전 고려 사항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하고,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팀 구성원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